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새팜 대표 정승환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굉장히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핵심적으로 제작을 하는 것은 이제 인공위성을 기반으로 농작물 재배 솔루션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농업인 분들이 많이 고령화가 되었고 또 농사지을 사람도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인공위성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국내에서는 지금 최초로 이제 농업 현장에 들어가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뭐 기타 뭐 기존의 위성을 활용해서 뭐 수확량을 예측한다던가 또는 뭐 선물 시장 뭐 이런 시장에는 많이 진출했는데 현장에 적용된 사례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처음으로 지금 시도를 했고 그래도 저희가 벤처 설립한 지는 이제 4년 차가 돼서 그래도 한 2,000분 정도 그리고 농자재 하면은 국내외 해서 한 5만 헥타르 정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번에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 회사 기술적인 내용들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식량 안보 쪽 내용들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하시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위성 영상을 AI로 분석을 해서 이제 농작물 재배 가이드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르는 건가요? 네, 이거 저희 회사 기술 영상인데요. 이거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눌러야 되는 거죠? 혹시? 네. 네, 여기 저희도 이제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군집 위성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쓰는 거는 지금 거의 한 12종류 위성 써서 한 220대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운드는 괜찮은데 네, 그냥 계속 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쓰는 거는 12종류를 이렇게 여러 가지 궤도를 써서 필요성에 따라서 어쨌든 동일한 지역을 하루에 한 번씩 촬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분들이 안 나가시고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위성이 있다도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그냥 RGB 이미지가 아니라 다분광을 통해서 토양 수분이나 질소도 볼 수 있고 엽록소나 동자 성장량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촬영을 하게 되고요. 또 위성의 장점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넓은 지역을 촬영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주변 농가들도 비교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이 이제 과거 거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매일 촬영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과거 농지 상태를 분석을 해서 그러다 보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제 뭐 작물에 따라서 또는 뭐 지역에 따라서 AI 모델을 만드는 게 이제 저희 회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네, 다음 버튼 이거. 네. 요거는 저희 그 식량 안보에 대한 내용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우크라이나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이제 식량을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재배 국가인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거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해바라기 기후는 거의 70% 이상을 지금 재배를 하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밀은 뭐 30% 이상, 뭐 보리나 옥수수 비율도 뭐 20%, 10%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그때 폭등한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고요. 우리나라도 네, 예외가 아닙니다. 네, 잠시만요. 네,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내용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밀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많이 수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쪽에서도 많이 수입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한 국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제 농업에 대한 자동화를 한다거나 또는 좀 안정적인 수확이나 재배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네, 요거는 제가 해외 쪽 뉴스를 가져왔는데 지금 농업에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식량 안보에 대한 어떤 전쟁에 대한 위험도 있지만 대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농업인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병충해라고 해서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기후 온난화나 뭐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병이나 충해가 굉장히 많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들 때문에 수확량이나 재배량이 굉장히 크게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세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농업인 감소하고 있는 문제는 어쨌든 1인당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을 증가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모니터링에 대한 체계가 필요하고 그 체계를 위해서 인공위성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인 실패율 증가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부터는 농업인들의 경험이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20년, 30년 농사하신 분들도 지금까지 없었던 기상들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루션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솔루션들을 저희가 AI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나 뭐 작물이나 지역별로 위성 영상, 과거 것들을 굉장히 범용적이고 넓게 분석을 해서 전국 단위로 이제 농사 재배 가이드를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어쨌든 안보나 우주 쪽으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내용을 추가한 내용인데 사실 대부분 앞에 설명하셨던 분들이 위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뭐 외부 농업인들 만났을 때 다분광 위성 또는 뭐 농업을 위성을 통해서 토양에 대한 수분을 본다, 토양에 대한 질소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이해를 잘 못하세요. 어떻게 위성으로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드는 게 이제 사람을 측정하는 거랑 항상 비교를 해드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적외선 그러니까 빛에 따라서 이제 파장이 많기 때문에 그중 적외선을 쏘면은 온도를 볼 수가 있죠. 아니면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뭐 뼈를 볼 수 있다던가 또는 뭐 장기를 볼 수 있는 뭐 CT 등 굉장히 다양한 이제 빛의 파장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다른데 위성도 동일하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토양을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온도도 볼 수 있고 구름도 볼 수 있고 뭐 CO2라던가 뭐 오존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빛의 파장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저희가 염록소나 뭐 토양에 대한 질소나 토양에 대한 수분량 이러한 것들을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요 장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위성 발사한 개수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대까지는 사실 1년에 몇 대 발사하는 것도 많이 어려웠죠. 반면에 최근은 뭐 말씀하신 스페이스X 뭐 여러 가지 위성 업체들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몇천 대씩 계속 매년 발사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성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는 고해상도라고 하죠. 그래서 촬영을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성을 통해서 촬영을 해서 뭐 객체를 분석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이상을 탐지한다던가 이러한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파생된 기술 중 하나는 이제 시계열적 분석 기술이라고 해가지고요. 똑같은 지점을 그냥 매일 촬영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지점을 매일 똑같은 시간에 촬영을 하게 되면은 동영상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해상도가 높지 않아도 변화라던가 또는 이상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이제 농업에 대해서도 이제 적용할 수 있게 된 건데 일반적으로 위성이라 하면은 국방이나 아니면은 뭐 재해라던가 뭐 산사태라던가 이런 분야에만 적용이 되다가 이 기술을 통해서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뭔가 농업 현장에서 이상이 있으면은 바로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팜도 이 기술을 이제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을 하게 되는 업체고요. 네, 그래서 기존의 뭐 드론과 달리 이제 위성을 통해서 뭔가 동영상 방법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처리 안 된 위성에서 원본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중해상도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해상도는 높지 않고요. 다만 매일 촬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다른 지표, 예를 들어서 뭐 염록소 지표를 변환을 하게 되면은 빨간 색깔 부분이 염록소가 부족한 부분이고 파란 색깔이 높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필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거를 하고 하면은 이제 필지라 그래서 이제 실제 경작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고요. 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작물이 어떤 작물 키우는지도 분석하고 지금 재배가 잘 되고 있는지 옆농가랑 비교했을 때 농작업들이 많이 다른지 이런 것들도 꾸준히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다른 기술인데 이제 그 어떤 작물 키우는지 분석하는 기술이고요. 왼쪽처럼 위성 영상을 촬영한 거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별을 탐지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논인지 아닌지를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지역을 찍으면은 해상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한 필지 내부에서 지금 벼가 경작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가 AI로 다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픽셀 단위로 분석을 해서 뭐 한 필지 내부에서도 일부만 벼를 키운다거나 또는 뭐 이제 잡초가 많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국내에서 활용하는 이제 판매비라고 해서 이제 직접 농사를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십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아마 농어촌공사인 것 같은데 농어촌공사에서 다 돌아다니면서 어떤 작물 키우는지 지금 경작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다 찾아보거든요.
근데 위성을 활용하면은 이제 훨씬 더 정확하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매일 촬영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조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맵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실제로 경작하는 지역을 훨씬 더 잘 탐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드릴 기술이 이제 시계열적 분석 기법을 통해서 이제 수확량이라던가 또는 작물이 어떤 거 키우는지를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을 매일 촬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왼쪽 사진부터 6월 15일부터 해가지고 아래쪽부터 이제 채워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모내기를 하는 것들이 보여서 실제 경작이 되고 수확되는 것까지 촬영을 하게 되면은 어떤 작물을 키우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작물별로 이 생장에 대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이 패턴을 분석하면은 고추인지 양파인지 뭐 벼인지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기술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이제 진행하는 이유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확량을 분석을 해서 이제 재배 가이드까지 만드는 기술인데요. 처음에 이제 재배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작물인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고추를 잘 재배하고 싶다고 하면은 고추 필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처음에 필지 분류를 합니다. 전체 촬영을 하고 어떤 필지가 고추를 키우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것이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AI 모델을 통해서 수확량을 예측을 하게 되고요. 예측을 하게 되면은 어느 필지가 농사를 잘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경작을 했을 때 가장 수확량이 높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제 재배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작한 거는 지금 한 39개 정도 작물이 있고요.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뭐 곡물류라던가 또는 이제 식량류 또는 이제 김장류라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배추라던가 뭐 고추 이러한 작물들 위주로 지금 모델들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그 저희 위성으로 볼 수 있는 지표 저희가 지금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는 지표인데요. 뭐 식물에 대한 질소량도 볼 수가 있고 엽록소량도 보고 이제 출현율이라 그래서 이제 발화를 얼만큼 하는지 이런 비율도 알 수 있고요. 또 토양에 대한 수분량, 질소량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저희가 보통 80% 이상은 다 맞추고 작물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작물은 한 90% 정도 이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는 저희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 왼쪽에 있는 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이제 지자체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다 납품되는 기술이고요. 크게 세 가지를 관찰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실제 농작업들, 뭐 비료를 언제 주었고 수확을 언제 했는지 이러한 데이터들을 관찰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농지 상태, 그래서 토양에 대한 수분량이나 질소량들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제 연면적, 뭐 작물의 상태라던가 지금 이파리 크기라던가 이러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솔루션들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성 영상 필지별로 다 매칭을 해서 모델도 제작을 하고 수확량이나 재배량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저희가 왜 계속 이제 위성을 활용을 해야 되냐에 대한 큰 장표인데요. 기존에 이제 농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95% 이상이 농업인분들의 경험에만 의존을 했었죠. 이게 단점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다 보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농림부에서도 데이터 기반 사업, 뭐 아니면은 스마트 노지 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 했던 것들이 이제 드론이나 센서였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띄워서 촬영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필지에 센서를 이제 갖다 꽂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드론을 운영하게 되면은 일단 뭐 비용 이런 건 다 차차 하더라도 촬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이 잘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산지라던가 또는 이제 그 넓은 지역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드론 스테이션에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전기나 아니면은 통신이 잘 안 되는 지역도 많다 보니까 드론 운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처음 띄우려면은 드론 비용뿐만 아니라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드론으로 확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시겠지만 밭을 가봐도 이 지점하고 한 5cm만 떨어져도 완전 다릅니다. 성향이. 어느 지역은 어느 이제 섹터는 물이 고일 수도 있고 어느 섹터는 이제 물이 잘 빠져서 물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뭐 경사도라던가 아니면 뭐 토양에 대한 지금 상태 또는 뭐 비가 왔을 때마다 다 달라지기 때문에 센서를 꽂아낸다 해도 그게 이제 필지를 대표하지 않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마지막 줄에 써 있는 것처럼 뭐 온도라던가 뭐 토양 수분이나 뭐 토양에 대한 질소량을 측정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작물 상태랑 연관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도니까 작황이 잘 되겠지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지 실제로는 작황이 지금 안 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드론이나 센서를 이용하면은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계속 그런 걸 추진하다가 최근에 이제 위성으로 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농업 위성이 발사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들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책 가면은 이제 실제 서비스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이제 저희 쪽 거 받아서 쓰고 계시는데, 어쨌든 농림부에서도 이제 위성에 대한 이제 우위를 이제 파악을 하셔가지고 발사가 되고 아마 전국적으로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내용들은 좀 넘어가고, 이제 저희 서비스 되는 거는 실제로 이제 예시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매일 촬영을 하고 실제 농민분들한테 월수금 이렇게 카톡 알림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분들이 별도로 뭐 회원가입이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도 본인 핸드폰 번호로 본인 필지 정보가 바로 매칭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분들이 쓰기에 전혀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필지를 한 지자체에서 보통 한 뭐 지역 농협이라 치면은 1000분에서 2000분 정도로 관리를 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필지 단위로 다 관리를 해서 어느 지역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비스 썼을 때 재배량은 한 18% 정도 증가를 하고 병충해나 이상은 저희가 90% 정도, 또 대부분은 다 참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시장에 대한 내용들은 넘어가고 예시 쪽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웹 서비스랑 모바일 서비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서비스도 보시면은 농업인분들이 다 이제 저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본인 필지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인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농업인분들은 거기만 뭔가 처박을 할 수 있죠. 뭐 가령 여기 두 번째 사진이 이제 질소량이거든요. 질소량이 지금 부족한 빨간색 지역이 있으면은 여기에만 좀 질소 처방을 좀 더 하시거나, 또는 우측에 있는 게 이제 토양 수분이거든요. 토양 수분이 지금 많다, 위험이 있다 하면은 그쪽만 좀 물 빠짐이라던가 이런 걸 개선을 하시거나, 이러한 농작업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지금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지자체나 아니면 농업인분들한테 예측 보고서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좀 더 이제 수확량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성에 대한 내용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작물에 대한 데이터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지금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이죠. 지금 질소비료를 얼만큼 더 주면은 수확량이 얼만큼 늘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제 이 두 달에 한 번씩 제공을 합니다. 그런 농업인들을 보시고 이제 뭔가 비료라던가 또는 병충해 같은 거 처방하실 때 저희 거 사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벼멸과 같은 이제 생육 이상 필지들 또는 뭐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이런 거를 즉각적으로 탐지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기 약간 희뿌연 부분들이 병충해 발생한 필지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크게 구분이 좀 어렵기도 하고, 또 농업인분들이 직접 가셔야지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위성을 통해서만 이제 빠르게 탐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식량 안보 쪽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쪽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남아나 뭐 중앙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이렇게 다 수출을 하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물론 뭐 그 기업들이나 아니면 지자체라던가 유통업체들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유통업체는 아시겠지만 안정적인 수급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풀무원이라 하면은 뭐 만두를 만듭니다. 만두 안에 들어가는 게 뭐 부추, 뭐 아니면 뭐 양파, 굉장히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부추가 수급이 안 되면은 아예 못 만드는 거예요, 만두를.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수급 체계를 갖추기 위함 이제 식품 업체들하고 굉장히 많이 지금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소개드릴 내용은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즈베키스탄 사업이 지금 우즈베키스탄이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농업 기업들이 다 진출을 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종식이 되면은 어쨌든 거기를 다시 이제 농업 국가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농업 솔루션들이나 농업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수요가 늘어날 텐데, 그걸 위해서 이제 POC를 우즈베키스탄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은 환경이나 토양 상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POC한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우크라이나에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다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위성을 통해서 이제 농림부라던가 아니면은 현지 기업들한테도 지금 MOU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식량 안보 쪽으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농업이라는 것은 이제 정답은 없긴 하지만 데이터가 많으면은 정답을 어느 정도는 유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점짜리는 아니어도 적어도 빵점을 안 맞게 할 수 있는 기술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성을 통한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모델을 제작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어떤 지역이라던가 지자체 맞춤으로 솔루션을 제작을 할 수 있고요. 이 솔루션이 제작이 되면은 요거는 이제 그 데이터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선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이제 재배 솔루션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저도 아까 식품 그 이따 저녁 먹을 거 말씀 먼저 드리니까 좀 집중이 어려웠는데 여러분들도 그래도 많이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